안식과 학습입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넷을 알 수 있다. 1타4피 시간입니다. 1타4피 오늘은 4개를 묶습니다. 오늘 볼 시간 이거예요. 많이 보던 많이 보던 한자입니다. 첫 번째 한자 아실 겁니다. 많이 그렇죠. 도쿄, 동경의 경자.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경자로 익히는 4가지를 볼 건데요. 그런데 이게요, 요런 식으로 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볼륨 1에서는 발음 중심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4개 전부 다 경자로 익히는 거 볼 거고요. 밑에 거는 같은 게 들어있으니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볼륨 2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위에 거 4가지 경자로 익히는 거 볼 텐데, 늘 그러듯 시험 때 자주 나오는, 독해 때 많이 보이는 단어로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 한자 아시겠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위에 게요, 높다 있죠? 높을 꽃자, 다까이 높을 꽃자에다가 밑에 작을 소가 들어간 건데, 원래는 이게 갑골문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있다 그럽니다. 기둥 위에 큰 건물이 세워져 있는, 그래서 기둥 위에 높이 솟아있는 궁궐, 그 궁궐의 모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궁궐이 있는 서울을 말하는 서울경자가 되겠네요. 이 한자 많이 보시던 건 그렇죠. 일본의 수도 도쿄, 그죠? 도쿄. 그렇죠. 교토. 예전의 수도 교토의 교토. 전부 다 지명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귀가의 귀자, 귀경이 되겠네요. 서울로 돌아가는 귀경. 발음은 기쿄. 상경이군요. 서울로 올라가네요. 조교. 시험적으로는 요 정도면 되셔요. 그런데요, 아주 가끔 보다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발음은 케힝. 음이 케로 가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음이 케로 가요. 케힝. 요거는 지리적인 용어로 쓰게 되는데요. 위에 있던 도쿄하고 또 하나 도쿄 옆에 있는 요코하마. 그 도쿄와 요코하마를 줄여서 케힝이라고 지리적인 용어로 쓰는 것 뿐인데, 케 발음 때문에 언급을 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케한신, 케 발음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요 케한신은 위에 있던 교토하고 두 개는 뭐냐면 오사카와 코베. 그래서 교토와 오사카, 코베를 줄여서 케한신이라는 지리적 용어로 쓰는 것 뿐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이세요. 요거 북경이지요. 중국에서도 베이징을 말하는, 일본에서 이 발음을 베킹, 이때는 킹 발음입니다. 베킹.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간혹 요런 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땅콩입니다. 그런데 땅콩 봉지에 난김마메라고, 요거는 콩 두자인데요. 요 난김마메라는 게 한자가 이겁니다. 난킹이라는 게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난킹 그러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콩이라는 의미에서 땅콩을 난김마메처럼 봉지에 쓰이길래 누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서 언급을 한번 해봤네요. 이 경자는 위에 한 줄, 요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스네. 자, 이번에는 서울 경자 위에 날일자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는 서울이니까 서울에 있는 궁궐, 그 궁궐 위에 해가 밝게 비치는 햇빛의 모양에서 볕경자입니다. 그리고 햇빛 밝은 날에는 경치 보러 가셔야죠. 그래서 경치 경자기도 하죠. 대표 단어 볼까요? 그렇죠. 풍경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후게. 음으로는 케 갑니다. 후게. 요게요, 살자입니다. 살풍경이네요. 발음은 삽부게. 요것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만은 삽부게라고. 살풍경. 아니. 살벌한 살이긴 하지만 살벌한 풍경? 내지는 요게 죽인다라는 고로스의 뜻도 있으니까 죽이는 풍경 그런 게 아니고, 풍경이 죽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 볼품이 없는 뭔가 쓸쓸하고 그런 삭막한 풍경, 말하자면 휑한 거예요. 그런 걸 살풍경, 삽부계라고 고급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경이죠. 코케. 야경이네요. 야케. 절자입니다. 이게 절경이네요. 발음은 제케. 절경이라는 거, 그렇죠. 뭔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훌륭한 경치를 절경이다가 이 한자, 제케가 되겠습니다. 경관자 있었습니다. 경관. 풍경을 말하는, 자연 경관은 경관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케강. 배자입니다. 뒷배자인데요. 배경입니다. 하이게. 말 그대로
뒤에 경치를 배경이라고 쓰지만 여러모로 쓰죠. 뭐 문학적이라든가 정적으로 다 쓰겠습니다. 배경의 하이게였고요. 정자죠 했었습니다. 정경이네요. 발음은 조게. 정경이라고 쓰지 않나요? 원래 기본 뜻은 뭔가 마음의 감흥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경치를 정경이라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흐뭇한 정경이라든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경처럼 풍경의 의미로 쓰기도 하는 거죠. 이게 정경의 좋게 경품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자가 또는 경사로움도 있어서 경사로운 날에 받는 상품 내지는 햇볕 좋은 날 어디 행사 놀러가 나가면 상품 받아오잖아요. 그게 경품. 발음은 케잉. 경기가 되겠네요. 햇볕의 기운이니까요. 그렇게 밝은 햇볕의 기운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경제에서의 경기가 이 한자로 쓰는 부분입니다. 발음은 케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불경기라고 하죠. 앞에 붙여서 후케기.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요게 시험 때 보입니다. 호경기 씁니다. 조로자 집어넣어서 호경기, 경기가 좋다는 의미에서 코케기도 챙겨 두셔야 됩니다. 경색 쓴 건데요. 이게 경치를 의미했었습니다. 발음은 캐시키. 요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발음은 짧게 캐시키. 요거는 통함기 하는 겁니다. 통함기 캐시키. 그러면 눈설자니까 이게 설경이 되겠네요. 발음은 유기계시키. 이때는 땡땡부터요. 유기계시키. 요 볕경자, 경치경자는 이 정도면 되니까 한 번 더 꼭 복습을 해 두셔야 해요. 이 데스네. 방금 했던 경치경자 앞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거기 구경 가서 경치를 봤던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뭔가 그리운, 동경할 경자입니다. 동경한다라는 건 이 한자문 되세요. 이게 동경입니다. 앞에 글자도 마음심 빼고 요거는 아이동자라, 그러니까 어린 마음을 동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동자 앞에 마음심 붙여가지고 어린 시절을 동경하는, 이게 동경할 동자입니다. 이 한자는 이거면 됩니다. 발음은 노게에서 동경하는 건데 요거를 접할 일은 별로 없고요. 이거를 동사로 쓰게 되면 아코가레루가 동경하다로 쓰게 되는 부분인데 동경의 경보다는 동경의 동을 주로 씁니다. 경은 많이 안 보일 거고요. 동경의 동자 가지고 동사 아코가레 쓴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딱 좋겠네요. 요거 하면 됩니다. 이 한자는 왼쪽에 물고기 여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서울 경자가 있죠. 그 서울의 큰 궁궐처럼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를 말하는 고래경자입니다. 고래경이라는 건 한자음으로 쓰게 되면 이게 포자, 포경선이 되겠네요. 고래잡이 배를 말하는 거죠. 발음은 호계센 해서 음은 게로 갑니다. 호계센. 많이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경유이라고 고래고기입니다. 발음은 게니크에서 고래고기지만 이 한자는 주로 훈독으로 갑니다. 뜻은 고래지요. 발음은 쿠지라. 고래를 쿠질한다라는 거 요게 많이 보일 거고요. 이 경자는 음독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서울경을 아는데 고래경을 모르길래 한번 언급은 해봤습니다. 이 데스네. 자, 오늘 서울경을 중심으로 경으로 발음되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대표 단어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처음에 서울경자는 뭐라고 할까요?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시죠. 저는 상경 해볼게요. 서울로 올라간다는 상경의 조교. 그 밑에 거는 물고기자 붙어가지고 수도 서울의 큰 궁궐처럼 가장 큰 물고기를 말했던 고래경자, 음독으로는 포경의 호계, 땡땡부터 개가 됩니다만 호계, 이거보다는 훈독의 쿠지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서울경자 위에 해가 떴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그 궁궐 위에 해가 밝게 비치는 햇빛의 모양에서 볕경자, 그리고 햇볕 좋은 날 경치 보러 간다라는 경치경자, 대표적으로는 풍경 가보죠. 후계, 음으로는 K입니다. 후계. 이 경자는 워낙에 잘 볼 거니까 꼭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치경자 앞에 마음심이 붙어가지고 예전에 봤던 경치를 그리워했던 동경의 경자, 대표적으로는 이거면 되세요. 동경의 노게. 하지만 동사로서 동경하다, 그리워하다의 아코가레루는 동자를 주로 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되시겠네요. 이 데스네. 오늘 문제 풀어보시죠. 또죠.
네, 이 문제는요. 마도카라노 후게와 스바라시. 창문으로부터 바라보는 풍경은 훌륭하다. 풍경을 고르는 건데요. 뒷글자가 문제죠. 1번 뒷글자는 그렇죠. 도쿄, 동경에 일본에서도 도쿄, 동경의 경자, 서울 경자였고 2번 뒷글자는 서울 경자 앞에 물고기 여자가 붙어서 서울의 큰 궁궐처럼 가장 큰 물고기를 말했던 고래 경자. 3번 뒷글자는 서울 경자 위에 햇빛이 붙어가지고 서울의 궁궐 위에 밝게 빛나는 햇볕의 모양에서 볕경자. 그리고 햇볕 좋은 날 경치 보러 간다라는 경치 경자. 풍경은 3번이 후게 풍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번은 풍경 경자 앞에 마음심이 붙으면 그 옛날 봤던 풍경을 그리워하는 동경하는 동경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이ですね. 자, 오늘은 볼륨 1에서는 발음 중심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서울 경자니까 경치경, 동경하는 경, 고래경 하면서 배웠던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다 그렇지 못하고요. 밑에 것들은 발음은 다르지만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볼륨 2에서 다음 시간에 볼륨 2에서 밑에 것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이ですね. 자, 오늘은 경자 4가지 정리해 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서울경 관련된 것도 4개 또 마저 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몫은 복습인 거 아시죠? 복습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자 쏘겠습니다. 교와 고구마대 교모츠카레 사마でした. 대마대마쇼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